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올해 2025학년도에 수능 지원자 중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자가 해마다 보통 2,000명씩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25학년도에 수능 지원자의 수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검정고시 지원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되어졌다는 점이고, 아마도 이제 2026학년도에도 2만 명에서 한 2만 3천 명 정도까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정고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의대의 증원도 그 하나의 영향일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일정 정도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초기부터 일찍부터 정시의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 다시 말하면 본인의 성적대에 맞게끔 전략을 수립하고 일찍부터 입시에 맞게끔 준비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수능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자의 수를 보고 계시는데 2022학년도에는 14,0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로 가면서 15,000명, 2024년도에 17,000명이었다가 2025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21,109명으로 인원이 크게 증가되어진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1회차와 2회차 두 번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1회차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6일, 2회차는 8월 10일에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과목적으로 봤었을 때는 필수 과목이 6개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총 7개의 과목 중에서 선택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60점 이상에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과락제를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검정고시에 대한 영향평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자격시험 정도로만 인정이 되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대부분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이렇게 두 개의 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능 중심의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 지원자와 합격 현황을 보시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나와 있는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회차의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숫자가 3,243명이고요. 그 중에 합격자가 2,897명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비율은 89.33%에 해당이 되고, 2회차 같은 경우는 3,213명, 1회차와 2회차가 거의 응시 인원이 거의 비슷하죠. 합격자는 2,688명으로 83.63%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한 87%, 89% 정도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시험이 합격에, 다시 말하면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한다면 검정고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자퇴하는 학년은 1학년 2학기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본인이 내신 성적을 통해서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판단하게 되어질 텐데, 내신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 초반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상위권 대학에 진학이 어려워졌고요. 예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학종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나 교과의 반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본인이 원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상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생들이 결국은 정시 중심의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학교 생활과 학교 활동이 정시 중심의 공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퇴를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시험의 합격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87%, 89% 정도의 합격 비율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는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제일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바로 수능 시험이고, 수능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4년도와 2023년도에 주요 대학들,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합격자의 숫자와 합격자의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2022, 2023, 4, 5로 가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는 2만 명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증가 추세와 맞물려 주요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합격자의 인원과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는 28명이었지만 2024년도에는 3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66명에서 무려 83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1.90%에 해당이 되는데, 이 83명은 과학고 학생 76명보다도 많은 이죠. 고려대학교는 61명에서 69명으로 증가되어졌고, 성균관대학교의 증가폭이 큽니다. 34명에서 74명으로 0.82%에서 1.69%로 증가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28명에서 43명이기 때문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과학고 선발 비율보다 많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가. 한양대학교는 55명, 중앙대학교는 61명이고요. 경희대학교는 무려 거의 100명 정도가 되죠. 검정고시 출신자가. 그래서 1.68%에 해당되고, 이화여대도 49명에서 80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외대도 67명에서 85명으로, 서울시립대학교는 41명이고 건국대학교는 31명에서 51명으로. 결국은 뭐냐면 검정고시를 선택하고 수능 중심의 공부를 일찍부터 진행한 학생들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합격 비율이나 또는 의학교육의 합격에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의 학습,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교 내신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할 때보다는 이렇게 수능에 좀 더 몰입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과연 수시 전형에서 또는 정시 전형에서 어떤 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대학을 가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가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부 교과 100%잖아요. 검정고시 출신자처럼 학교에 내신 성적이 없는 학생들은 비교 내신을 적용하여 검정고시 성적을 교과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검정고시에 대한 평가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검정고시 출신자들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 수도권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방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교내 활동들 중심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교외 활동들이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회 활동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봉사활동, 독서활동 또는 여러 가지 해외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 활동들을 통해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서강대학교나 서울대학교를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입시에 변화되어지는 방향성에서 교회 활동들에 대한 평가 반영비율이 낮아지거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논술 전형 중에서도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들보다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능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는 전형들이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이후에 입시를 준비한다면,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중에서도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는 대학일수록 유리하고, 두 번째는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의 전형들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29명이 뽑혔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정시에서 61명, 논술에서 6명이었고요.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의 합격자가 없습니다. 정시에서만 62명이 합격이 됐고,
성균관대학교는 12명 57명이고 서강대학교는 8명 31명이에요. 한양대학교는 35명이 정시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논술 전형에 11명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논술 전형에 11명에 그 다음에 정시에서 60명 정도 합격이 됐고 이화여대는 논술 전형에 7명, 특기자 전형으로 한 17명 정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52명이 합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부터 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까지 보면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와 정시를 준비한다면 수능을 기반으로 하면서 수시 전형에서는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남아있는 과정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일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수능 중심에 준비한다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4월 6일, 작년 기준으로 4월 6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즈음에 시험을 보겠죠. 4월 6일에 1차 시험, 그 다음에 8월 8일 정도에 2차 시험에 검정고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수능의 대비를 진행하겠지만 검정고시 합격 비율이 보통 87% 또는 89% 정도의 합격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보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검정고시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 검정고시의 대비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학원에서 검정고시 시험 한 달 정도 전에 기출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실전 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서 검정고시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수능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겠죠. 지금서부터 진행을 해서 약 3월이나 4월 정도라고 한다면 특히 취약한 과목, 국어나 수학의 과목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과탐이나 사탐에 대한 과목들의 비중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8월 이후로 넘어가면 실전 파이널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반을 운영을 하면서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학습관리 독학재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1대1 수업 또는 그룹 수업을 병행하는 취약과목 독학재수 프로그램이 있고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태로 재수를 진행하게 되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지원 전략, 또 검정고시 시험에 대한 대비, 또 수능에 대한 공부의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검정고시 특별반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왔고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학습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의 합격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